실버 문화클럽에 나와보세요. 혼자만 있으면 안 돼요. 처음엔 거절하려던 이미경 씨, 하지만 이 한 번의 선택이 그녀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게 됩니다. 사연 곧 시작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 구독,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시계 바늘이 오후 5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이미경은 텅 빈 거실 소파에 앉아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아파트 단지 사이로 지는 해가 오렌지빛으로 물들어가고 있었지만 그녀의 마음에는 그 어떤 색깔도 스며들지 않았습니다. 부엌에서 혼자 먹을 저녁을 준비하며 이미경은 작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반찬통에서 나물 몇 가지를 꺼내 작은 접시에 담고 밥 한 공기를 덜어놓았습니다. 예전에는 네 식구가 둘러앉아 하루 종일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하며 웃고 떠들던 식탁이었는데 이제는 그저 혼자만의 공간이 되어버렸어요. 남편 성훈이가 세상을 떠난 지 벌써 4해가 지났습니다. 그리고 중학교 교사로 30년을 봉직하던 학교도 작년에 퇴직했어요. 아이들의 왁자지껄한 목소리도 동료 선생님들과의 수다도 이제는 추억 속 이야기가 되어버렸습니다. 밥을 먹으며 이미경은 습관적으로 리모컨을 집어들었어요. 채널을 돌리며 무엇인가 마음에 드는 프로그램을 찾으려 했지만 결국 뉴스 채널에서 손을 멈췄습니다. 세상의 소식들이 귓가를 스쳐 지나갔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전혀 와닿지 않았어요. 밥그릇을 다 비우고 나서 이미경은 설거지를 하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런 일상이 언제까지 계속될까요?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 잠들기까지 특별할 것 없는 하루하루가 그저 반복될 뿐이었어요. 가끔 딸 지영이가 전화를 걸어와 안부를 묻곤 했지만 그마저도 의무적인 느낌이 들어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창밖으로 어둠이 내리기 시작했어요. 아파트 곳곳에서 불빛이 하나둘씩 켜지고 있었습니다. 어느 집에서는 가족들의 웃음소리와 대화소리가 들려올 것이고 어느 집에서는 아이들이 뛰어노는 소리가 울려 퍼질 것이었어요. 하지만 이미경의 집은 그저 고요할 뿐이었습니다. 침실로 향하며 이미경은 화장대 위에 놓인 남편의 사진을 바라보았어요. 사진 속 성훈이는 여전히 환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이런 외로운 날들이 올 줄 몰랐겠지요. 이미경은 사진을 쓰다듬으며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여보, 이렇게 혼자 있으니까 너무 적막해요. 그녀의 목소리는 텅 빈 방 안에서 메아리처럼 울렸습니다. 답해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이미경은 잠옷으로 갈아입고 침대에 누웠지만 쉽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내일 또 어떤 하루를 보내게 될지 생각해 보았지만 역시 특별할 것은 없을 것 같았어요. 이런 공허한 일상이 그녀의 전부가 되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아침 10시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이미경은 잠옷 차림으로 문을 열었는데 같은 동에 사는 아파트 부녀회장 김순자 씨가 환한 미소를 지으며 서 있었어요. 아이고, 이미경 씨, 안녕하세요. 혹시 시간 좀 있으세요? 순자 씨는 50대 중반의 활발한 성격으로 아파트 내에서 여러 모임을 주선하는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이미경은 급히 가운을 여미며 그녀를 거실로 안내했어요. 커피 한 잔 드실게요. 이미경이 부엌에서 인스턴트 커피를 타오는 동안 순자 씨는 거실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여기 정말 깨끗하게 잘 정리되어 있네요. 역시 선생님 출신이라 그런가 봐요. 커피를 건네며 이미경은 소파에 앉았어요. 순자 씨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나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사실 오늘 온 이유가 있어요. 우리 동네에 실버 문화클럽이라는 모임이 새로 생겼거든요. 비슷한 연령대 분들이 모여서 문화 활동도 하고 박물관이나 공연장도 다니고 그런 모임이에요. 이미경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그런 모임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거든요. 글쎄요, 저는 그런 단체 활동은 잘 안 하는 편이라서요. 순자 씨는 예상했다는 듯이 웃으며 말을 이어갔어요. 그럴 줄 알았어요. 하지만 이미경 씨,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솔직히 말해서 너무 혼자만 있는 것 같아서 걱정이 되더라고요. 이미경은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다른 사람이 자신의 외로움을 이렇게 직접적으로 지적할 줄은 몰랐거든요. 교사 생활 오래 하셨으니까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도 좋아하실 것 같은데 요즘엔 거의 집에만 계시는 것 같아요. 가끔 마트에서 뵐 때도 혼자 장 보시고 그러시더라고요. 순자 씨의 말이 이어졌습니다. 이미경은 커피잔을 만지작거리며 대답했어요. 뭐 특별히 할 일도 없고 굳이 바깥으로 나다닐 이유도 없어서요. 아니에요. 이미경 씨 같은 분이 집에만 계시면 안 되죠. 한번 나와보세요. 딱 한 번만요. 어차피 시간도 많으시잖아요. 순자 씨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 설득했습니다.
이미경은 내심 귀찮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상대방의 호의를 거절하기도 어려웠어요. 생각해 볼게요. 이미경의 애매한 대답에 순자 씨는 더욱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생각만 하지 마시고 이번 주 토요일에 한번 나와보세요. 국립박물관에 가서 전시 관람하고 점심도 같이 먹고 그럴 예정이에요. 순자 씨가 돌아간 후 이미경은 혼자 거실에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사실 요즘 같은 일상이 계속되는 것도 지겨웠어요. 하지만 낯선 사람들과 어울린다는 것이 부담스럽기도 했습니다. 그날 저녁 딸 지영이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잘 지내세요? 요즘 뭐 하며 지내세요? 별일 없이 지내지 뭘. 이미경은 실버 문화클럽 이야기를 할까 하다가 그만두었습니다. 괜히 딸이 걱정할 것 같았거든요. 전화를 끊고 나서 이미경은 다시 생각에 잠겼어요. 이런 식으로 계속 살아가도 되는 건가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한 번쯤은 새로운 시도를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토요일 아침 이미경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실버 문화클럽 모임에 참석하기로 결심했거든요. 옷장 앞에서 한참을 고민하다가 단정한 회색 재킷과 검은색 바지를 골랐어요. 너무 꾸민 것 같지도 않고 그렇다고 너무 소홀한 것 같지도 않은 차림이었습니다. 지하철역에서 순자 씨와 만났을 때 이미 6명의 중년 여성들이 모여 있었어요. 모두들 화사한 색깔의 옷을 입고 큰 목소리로 이야기하며 웃고 있었습니다. 어머, 이미경 씨가 정말 나오셨네요. 얼마나 반가운지 몰라요. 순자 씨가 반갑게 맞아주며 다른 회원들에게 소개해 주었습니다. 여기 계신 분이 제가 말씀드린 이미경 선생님이에요. 중학교에서 오랫동안 국어를 가르치셨어요. 사람들이 인사를 건네왔지만 이미경은 어색함을 감출 수 없었어요. 오랫동안 혼자 지내다 보니 여러 사람과 한꺼번에 이야기하는 것이 부담스러웠습니다. 지하철 안에서도 다른 회원들은 계속해서 수다를 떨었어요. 누구 집 며느리 이야기, 자식들 근황, 드라마 이야기까지 온갖 주제로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이미경은 가끔 고개를 끄덕이거나 미소를 지으며 듣기만 했어요. 국립박물관에 도착해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작품 앞에서도 큰 소리로 이야기하며 사진을 찍고 웃어댔어요. 이미경은 조용히 작품을 감상하고 싶었지만 그럴 분위기가 아니었습니다. 이미경 씨는 어떻게 생각해요? 이 그림 정말 멋지지 않아요? 한 회원이 큰 목소리로 물어보자 이미경은 당황했어요. 네, 좋네요. 짧게 대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실 작품에 대해 깊이 있는 감상을 나누고 싶었지만 이런 분위기에서는 어려웠어요. 점심시간에 박물관 근처 식당에서 한식 뷔페를 먹었습니다. 다른 회원들은 음식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건강 이야기, 경제 이야기까지 다양한 주제로 대화를 이어갔어요. 이미경은 대부분 들어주는 역할에 그쳤습니다. 오후에는 근처 전통 공연장에서 판소리 공연을 관람했어요. 공연 자체는 훌륭했지만 중간중간 다른 회원들이 작은 소리로 이야기하는 바람에 집중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지하철에서 이미경은 하루 종일의 경험을 되돌아보았어요. 분명 새로운 경험이었고 문화활동도 나름 의미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아쉬움이 남았어요. 순자 씨가 물어보았습니다. 오늘 어떠셨어요? 다음에도 또 나오실 거죠? 이미경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어요. 좋았어요. 오랜만에 나들이도 하고. 하지만 속마음은 조금 달랐습니다. 이런 시끄러운 분위기보다는 좀 더 조용하고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눌 수 있는 모임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집에 도착해서 하루를 마무리하며 이미경은 생각했습니다. 그래도 집에만 있는 것보다는 나은 것 같았어요. 비록 자신의 성향과는 맞지 않는 부분이 있었지만 적어도 새로운 시도를 해본 것에 대해서는 스스로를 칭찬해주고 싶었습니다. 다음 모임에도 한 번 더 나가보자는 생각이 들었어요. 두 번째 모임은 예술의전당에서 열렸습니다. 이번에는 클래식 음악회를 관람하고 전시장도 둘러보는 일정이었어요. 이미경은 지난번보다는 덜 어색한 마음으로 참석했습니다. 공연장 로비에서 회원들이 모였을 때 이미경은 처음 보는 남성 한 분이 함께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순자 씨가 소개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새로 나오신 최준호 선생님이에요. 내과 의사 출신이시고요. 최준호는 키가 크고 단정한 인상의 남성이었습니다. 회색 머리가 말끔히 정리되어 있었고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잘 부탁드립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하고 따뜻했습니다. 이미경은 왠지 모르게 그에게서 편안함을 느꼈어요. 음악회가 시작되자 다른 회원들은 여전히 작은 목소리로 수다를 떨었습니다. 이미경은 조금 떨어진 자리에 앉아 음악에 집중하려고 했는데
최준호도 비슷한 생각인지 조용히 공연을 감상하고 있었어요. 중간 휴식 시간에 이미경은 로비로 나와 창밖을 바라보며 잠시 쉬고 있었습니다. 그때 최준호가 다가왔어요. 실례합니다. 아까 소개받은 최준호입니다. 아, 안녕하세요. 이미경입니다. 조용한 곳이 좋으시군요. 저도 저런 분위기보다는 이런 곳을 선호하는 편이에요. 최준호가 로비의 시끄러운 분위기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이미경은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어요. 음악을 들을 때는 집중해서 듣고 싶은데 계속 이야기 소리가 들리니까 좀 그렇더라고요. 맞아요. 저도 그런 생각이었어요.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최준호는 의사였지만 은퇴 후에는 클래식 음악과 독서를 좋아한다고 했어요. 이미경도 교사 시절부터 문학과 예술에 관심이 많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공연이 끝난 후 전시장으로 이동할 때도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함께 걸었어요. 다른 회원들이 떠들썩하게 이야기하는 동안 그들은 조용히 작품을 감상하며 간간히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이 작품은 어떻게 보세요? 최준호가 한 조각상 앞에서 물어보자 이미경은 잠시 생각한 후 대답했어요. 뭔가 고독한 느낌이 들어요. 하지만 그 고독이 슬프기보다는 평온해 보여요. 정말 그런 것 같네요. 혼자 있는 것과 외로운 것은 다르다고 하잖아요. 최준호의 말에 이미경은 깊이 공감했습니다. 요즘 자신의 심정과 비슷한 이야기였거든요. 점심시간에 다른 회원들과 함께 식사를 했지만 이미경과 최준호는 주로 서로와 대화했어요. 교사와 의사라는 직업적 공통점도 있었고 무엇보다 조용하고 사려 깊은 성격이 비슷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순자 씨가 이미경에게 속삭였어요. 오늘 최준호 선생님과 많이 이야기하시던데요. 어떠세요? 이미경은 얼굴이 약간 붉어지며 대답했습니다. 그냥 대화가 잘 통하는 것 같아서요. 그날 밤 이미경은 오랜만에 마음이 편안했어요. 오늘 만난 최준호라는 사람 때문이었습니다. 그와 나눈 대화들이 자꾸 생각났고 다음 모임에서 또 만날 수 있을지 궁금했어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이미경은 생각했습니다. 이런 기분은 정말 오랜만이었어요. 그 후 몇 차례 모임에서 이미경과 최준호는 자연스럽게 함께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박물관에서도 공연장에서도 둘은 조용한 구석에서 대화를 나누는 일이 많아졌어요. 세 번째 만남에서 최준호가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이미경 씨, 혹시 괜찮으시다면 따로 만나서 차라도 한잔 할까요? 여기서는 조용히 이야기하기가 어려워서요. 이미경은 잠시 망설였지만 고개를 끄덕였어요. 사실 그녀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좋아요. 다음 주 화요일 오후 두 사람은 조용한 찻집에서 만났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아 따뜻한 차를 마시며 본격적인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사실 저도 혼자 지낸 지 좀 되었어요. 아내를 암으로 잃은 지 5년째예요. 최준호가 먼저 자신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이미경은 깜짝 놀랐어요. 저도 비슷해요. 남편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지 4해 되었어요. 두 사람은 서로의 아픔을 이해할 수 있는 사이였습니다. 배우자를 잃고 혼자 남겨진 외로움, 그 공허함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거든요. 처음에는 정말 살아갈 이유를 찾을 수 없었어요. 병원에서 환자들을 보는 것도 힘들었고요. 저도 그랬어요.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도 의미가 없게 느껴졌어요. 두 사람의 대화는 점점 깊어졌습니다. 서로의 과거, 현재의 외로움, 그리고 앞으로의 삶에 대한 이야기까지 나누게 되었어요. 그날 이후 이미경과 최준호는 정기적으로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씩 찻집에서 만나거나 함께 산책을 하거나 도서관에서 책을 보기도 했어요. 어느 날 최준호가 말했습니다. 이미경 씨와 함께 있으면 마음이 참 편해져요. 오랫동안 잊고 있던 감정인 것 같아요. 이미경도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저도 그래요. 요즘 하루하루가 좀 더 의미 있게 느껴져요. 2달 정도 지나면서 두 사람 사이에는 특별한 감정이 싹트기 시작했어요. 단순히 외로움을 달래주는 동반자를 넘어서 서로에게 소중한 존재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걱정도 생겼어요.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특히 자녀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염려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이미경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준호 씨, 우리가 이렇게 만나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알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최준호도 같은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도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하지만 우리가 잘못하는 일은 아니잖아요. 그렇긴 하지만요. 이미경의 목소리에는 불안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나이 든 사람의 사랑에 대해 세상은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곤 했거든요. 두 사람은 조심스럽게 관계를 이어갔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항상 걱정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이미경과 최준호가 만난 지 석 달째 되던 어느 날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딸 지영이가 갑자기 어머니 집을 방문한 거예요. 엄마 안녕하세요. 오늘 일찍 끝나서 왔어요. 지영이는 35살의 직장 여성으로 평소 바빠서 자주 오지 못했습니다. 이미경은 당황했어요. 마침 최준호와 만나기로 한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거든요. 어머 지영아, 갑자기 웬일이야? 그냥 오랜만에 엄마 얼굴 보고 싶어서요. 요즘 뭐 하며 지내세요? 이미경은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실버 문화클럽 이야기는 했지만 최준호와의 개인적인 만남은 아직 말하지 않았거든요. 그때 현관 초인종이 울렸어요. 최준호가 약속 시간에 맞춰온 것이었습니다. 엄마, 누가 온 것 같은데요. 이미경은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어쩔 수 없이 문을 열었는데 최준호가 꽃다발을 들고 서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약속한 시간이라서요. 지영이는 어머니 뒤에서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이미경은 어쩔 수 없이 소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영아, 이분은 최준호 선생님이고요. 문화클럽에서 알게 된 분이야. 안녕하세요. 최준호는 정중하게 인사했지만 지영이의 표정은 좋지 않았어요. 그날 최준호는 일찍 돌아갔고 이미경은 딸과 둘만 남게 되었습니다. 엄마, 저분이 누구예요? 그냥 문화클럽 지인이라고 하기에는 꽃까지 들고 오시고 그러던데요. 지영이의 목소리에는 의심과 걱정이 섞여 있었어요. 이미경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사실은 요즘 가끔 만나서 차도 마시고 그래. 혼자 있기 외로우니까. 뭐라고요? 엄마가 지금 남자분과 만나고 계신다는 거예요. 지영이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이미경은 당황하며 손을 내저었어요. 그런 게 아니야. 그냥 친구로 만나는 거지. 친구요. 꽃을 들고 와서 친구라고요. 엄마 아빠 돌아가신 지 겨우 4해밖에 안 됐는데 벌써 다른 남자를 만나시다니. 지영이의 말에 이미경은 마음이 아팠어요. 지영아, 너무 심하게 말하는 거 아니니? 심한 게 아니에요. 주변에서 뭐라고 할지 생각해보세요. 엄마 나이에 무슨 연애예요. 그날 밤 지영이가 돌아간 후 이미경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딸의 반응이 예상보다 훨씬 강했거든요. 며칠 후 아들 민수에게서도 전화가 왔어요. 엄마, 누나한테 들었는데 어떤 남자분과 만나고 계신다면서요. 민수는 지영이보다는 차분했지만 역시 걱정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엄마가 외로우신 건 이해해요. 하지만 너무 성급한 것 같아서요. 조금 더 신중하게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이미경은 자식들의 반응에 상처받았어요. 자신의 행복보다 남의 시선을 먼저 걱정하는 것 같아서 답답했습니다. 실버 문화클럽에서도 문제가 생겼어요. 회원 중 한 명이 이미경과 최준호의 관계를 수상하게 여기며 다른 회원들에게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순자 씨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이미경 씨, 혹시 최준호 선생님과 특별한 사이인가요? 회원들 사이에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서요. 이미경은 부인하고 싶었지만 거짓말을 할 수도 없었어요. 좀 친하게 지내고 있어요. 그런데 다른 회원들이 그런 걸 좋지 않게 보더라고요. 나이가 나이인데 무슨 연애냐는 식으로 말하는 사람도 있고요. 이미경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들을 그렇게 보는 시선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최준호도 비슷한 압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의 아들도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고 주변 지인들도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었어요. 어느 날 만남에서 최준호가 말했습니다. 이미경 씨, 우리가 너무 성급했나 봐요. 주변에서 이렇게 반대하는데. 이미경도 같은 생각이었어요. 그런 것 같아요. 아이들이 너무 싫어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두 사람 사이에는 처음으로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서로에 대한 감정은 분명했지만 주변의 압박이 점점 커지고 있었어요. 관계가 어려워진 지 한 달쯤 지났을 때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지영이가 회사 동료들과 함께 있을 때 우연히 어머니와 최준호가 함께 걷는 모습을 목격한 거예요. 그날 저녁 지영이는 화가 나서 어머니 집으로 달려왔습니다. 엄마, 오늘 강남에서 봤어요. 그 남자분과 손잡고 걸어가시는 거요. 이미경은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지영아, 앉아서 이야기하자. 뭘 더 이야기해요? 엄마가 정말 그 남자분과 연애하고 계신 거죠. 지영이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래, 맞아. 우리는 서로 좋아하고 있어. 이미경이 솔직하게 말하자 지영이는 더욱 격해졌어요. 엄마, 정말 이해할 수 없어요. 아빠가 돌아가신 지 겨우 몇 년 됐다고요. 그리고 엄마 나이가 몇 살인데 무슨 연애예요. 나이가 많으면 사랑하면 안 되니. 사랑이요. 그게 진짜 사랑이에요.
아니면 그냥 외로워서 의지하고 싶은 거예요. 지영이의 말이 점점 날카로워졌습니다. 주변에서 뭐라고 할지 생각해 보세요. 우리 체면도 있는데요. 체면. 너희 체면 때문에 엄마가 외롭게 살아야 하는 거니. 이미경의 목소리도 높아졌어요. 참고 있던 감정이 터져 나온 것이었습니다. 외롭다고 해서 아무나 만나면 돼요. 그 남자분이 엄마를 정말 좋아하는 건지도 확실하지 않잖아요. 그건 내가 판단할 일이 아니야. 모녀 사이에 심한 말다툼이 벌어진 후 지영이는 화를 내며 나가버렸어요. 이미경은 혼자 남아 울었습니다. 며칠 후 최준호도 비슷한 상황에 처했어요. 아들이 찾아와서 강하게 반대 의사를 표명한 것이었습니다. 아버지, 이 나이에 무슨 연애예요? 어머니 생각은 안 하세요. 최준호는 답답함을 느꼈지만 아들의 말을 무시할 수도 없었어요. 그 후 이미경과 최준호는 며칠 동안 연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서로 만나기가 부담스러워진 것이었어요. 일주일 후 최준호가 먼저 연락했습니다. 이미경 씨 만나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두 사람은 조용한 공원에서 만났어요. 최준호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이미경 씨 미안해요. 우리 때문에 댁도 힘들어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요. 저도 그래요. 준호 씨도 많이 힘드시죠?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계속 이렇게 만나는 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주변에서 이렇게 반대하는데. 최준호의 말에 이미경은 마음이 아팠어요. 하지만 그의 심정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관계를 정리하자는 말씀이세요. 그게 서로에게 좋을 것 같기도 하고요. 두 사람은 한참 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어요. 서로에 대한 감정은 분명한데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 안타까웠습니다. 그날 밤 이미경은 깊은 고민에 빠졌어요. 정말 이대로 포기해야 하는 건지 아니면 자신의 행복을 위해 끝까지 싸워야 하는 건지 결정해야 했습니다. 며칠 밤을 고민한 끝에 이미경은 중요한 결심을 했습니다. 더 이상 다른 사람의 시선에 자신의 행복을 맡기지 않겠다는 것이었어요. 먼저 딸 지영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영아, 엄마랑 진지하게 이야기 좀 하자. 집으로 와줄래? 지영이는 처음에 거절하려 했지만 어머니의 단호한 목소리에 결국 집으로 왔어요. 지영아, 엄마가 할 말이 있어. 이미경은 차분하지만 확고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는 준호 씨를 계속 만날 거야. 너희가 반대해도 내 결정이야. 지영이는 당황했어요. 엄마, 또 그 이야기예요. 응, 그 이야기야. 엄마가 지금까지 너희를 위해서 남의 시선 때문에 얼마나 많은 걸 포기하고 살았는지 아니? 이미경의 목소리에는 지금까지 억눌렀던 감정이 담겨 있었어요. 아빠가 돌아가시고 나서 엄마가 얼마나 외로웠는지 알아. 매일 텅 빈 집에서 혼자 밥 먹고 혼자 잠들고 그런 엄마한테 이제 조금이라도 행복할 기회가 생겼는데 그것마저 포기하라고 하는 거니. 지영이는 처음으로 어머니의 진심을 듣게 되었어요. 준호 씨는 좋은 분이야. 엄마를 진심으로 아껴주고 함께 있으면 마음이 편해져. 오랫동안 잊고 있던 감정을 다시 느끼게 해주는 분이야. 엄마. 지영이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내가 엄마를 걱정하는 마음은 고마워. 하지만 엄마도 행복할 권리가 있어. 나이가 많다고 해서 사랑하면 안 되는 건 아니잖아. 그날 밤 긴 대화를 나눈 후 지영이는 조금씩 어머니의 마음을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한편 최준호도 아들과 진솔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처음에는 반대했던 아들도 아버지의 외로움과 진심을 알게 되면서 점차 마음을 열었어요. 일주일 후 이미경이 최준호에게 연락했습니다. 준호 씨 만날 수 있을까요? 할 말이 있어요. 두 사람은 처음 만났던 찻집에서 만났어요. 이미경이 먼저 말했습니다. 준호 씨, 저는 우리 관계를 포기하고 싶지 않아요. 최준호는 깜짝 놀랐어요. 아이들이 그렇게 반대하는데요. 저도 지영이와 진지하게 이야기했어요. 처음에는 반대했지만 지금은 조금씩 이해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결심했어요.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든 우리가 행복하다면 당당하게 살자고요. 최준호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저도 같은 생각이었어요. 이미경 씨 없는 생활은 상상할 수 없더라고요. 그 후부터 두 사람은 더욱 당당하게 만났어요. 실버 문화클럽에서도 자연스럽게 함께했고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몇 달 후 지영이와 민수도 최준호를 정식으로 소개받았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의 인품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봄날 오후 이미경과 최준호는 공원을 산책하고 있었어요. 이미경 씨 정말 고마워요. 제 인생에 다시 의미를 주셔서요. 저야말로 고마워요. 혼자 살아갈 줄 알았는데 이렇게 함께할 사람이 생기다니. 두 사람은 벤치에 앉아 석양을 바라보았습니다.
몇 년 전 혼자서 외로움에 잠겨 있던 모습과는 완전히 달라진 자신들을 발견할 수 있었어요. 황혼기에 찾아온 새로운 사랑이었지만 그 어떤 사랑보다 소중하고 진실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잡고 앞으로 함께 걸어갈 새로운 인생을 꿈꾸고 있었어요.